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뭐를 설명할 거냐면, 증명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증명력. 자, 증명력. 이 증명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자면, 판사가, 그죠? 판사가,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냐 믿느냐 이거야. 판사가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느냐 더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걸 머릿속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유죄의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물을 갖고 와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증거 능력이라 그래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증명력이 있어야,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있어야지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뭐고 증명력은 뭐냐? 증거 능력은, 자, 여기다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 자, 증거 능력이라는 쉽게 말해서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력이라는 것은, 그죠? 판사가 그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느냐 더 믿느냐, 이러한 것을 증명력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쓴다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를 더 좀 쉽게 이해를 들자면은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요게 화면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공소 사실이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을 안 자서 실패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래도 죽질 않자 회칼로 등, 목을 찔러서 살해했다. 이런 공소사실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만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면은, 지금 요러한 증거물을 얻어냈어요. 회칼이라든지 야구방망이, 피 묻은 장갑, 유리창에 묻은 지문, 도라이바, 수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총 6개의 증거를 갖고 왔는데, 피해자가 죽은 그 사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증거로 쓰냐는 이 판사의 마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 이 6개의 증거 중에서 어떤 것을 쓰냐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308조에 규정하고 있죠. 308조에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근데 이 여자를 조사해 봤더니만, 그쵸? 수사 기록을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지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나왔고요. 그래서 상처 팔 같은 데나 등짝을 보니까 멍자국이 또 있어. 그 얘기는 뭐야? 둔기로 맞았다는 거죠. 야구 방망이로 사용했다는 거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 그죠? 예, 그 노가다 장갑 같은 거,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 장갑을 벗으면서 던져 놓다가 유리를 이렇게 집었는데 유리창에 어떤 지문이 묻어 있다고 나왔고,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도라이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까 전에 등허리하고 어디야? 목을 찔렸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등허리하고 목을 찔렸다 그랬죠? 그래서 등허리하고 목을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거 사진에 보니까 자상 찔렸다 이거야. 예리하고 뾰족한 이런 칼 같은 거에 찔린 자국이 있어. 회칼 자국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여자가 죽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피고인을 유죄의 증거를 사용하느냐는 판사의 마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국가수에 의뢰했더니만 뭐 아까 약물 같은 것도 나왔었고 약물 중독도 나왔었고 그죠? 약물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칼에 찔린 부분을 봤을 때 회칼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멍이 든 자국을 멍이 많이 들은 걸 봤을 때 둔기,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사용한 것도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증거를 유죄의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로 살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총 6개의 증거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칼하고 야구방망이 수면제만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의 증거, 살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판사의 마음이다 이거야. 이걸 자유심증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택적으로 회칼, 야구방망이, 수면제를 골랐잖아요. 그죠? 요 3개를 판사는 봤을 때 그 시신의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3가지가 더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 즉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증명력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증거 능력은 뭐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죠. 그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성과 관련된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져온 증거 중에서 그 증거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가 어떤 것을 더 신용하고 믿는가는 바로 증명력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증명력,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느냐 믿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니야.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요거 증거와 증거 능력과 증명력 이 2개는 꼭 좀 알고 계셔야지 돼. 자 그러면 이 증명력 바로 판사가 어느 것을 더 신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증명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그러면 무작정 판사가 아니 나 이 증거 싫어 그냥 나 이 증거가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논리성을 갖고.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유심증주의는 바로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이 있어요. 증명력.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신용하느냐, 어느 증거를 더 판사가 신용하냐, 믿음이 가느냐.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 다시 한번. 자,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명력이라는 것은 어느 증거를 더 판사가 믿음을 가지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증명력이라는 거는. 자,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자세하게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자유 판단의 그 주체는 누가 되냐? 당연히 판사지. 그죠? 주체. 주체. 당연히 뭐예요? 개개의 법관이죠.
개개의 법관 판사를 개개의 법관 판사를 말하는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 자유판단의 대상은 뭐야? 바로 증거의 증명력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증명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느냐, 더 믿느냐, 이 얘기를 증명력이라 그래요.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자유 판단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 판단이라니까 난 막 꼴리는 대로 말이야. 응? 이게 난 더 좋아. 이게 저게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바로 자유 판단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논리 법칙하고요. 논리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경험 법칙이야. 쉽게 큰 덩어리로 나누면 자유 판단의 기준. 자, 자유 판단의 기준 크게 뭐예요? 두 개로 쪼개 볼게요. 하나는 논리 법칙이고요. 그죠? 논리 법칙. 하나는 경험 법칙이야. 논리 법칙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면, 그죠? 물건이 부서진다든지, 어떤 세상의 이치라든지 어떤 논리 법칙을 말하는 거겠죠? 경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막 욕지거리를 심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요.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화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에게 맞대응해서 욕설을 다시 찌꺼리겠죠. 그죠? 어떤 경험이라는 거, 세상살이에서, 그죠? 어떤 경험이라는 거, 통상 누구라면은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경험 법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자유 판단의 기준은 논리 법칙과 경험 법칙을 말하고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통상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기준을 갖다가 통상인이라면 일반인이죠. 인이라면 누구나 의심 없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걸 갖다가 말합니다. 예?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심증의 형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판사가 믿음을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 심증 형성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판사가 믿음을 더 가지는, 판사가 심증 형성,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가지는 이 과정인데 이걸 심증 형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탠다드가 되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그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은 아니다. 자, 요렇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응? 이런 것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아.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요렇게 좀 보자. 그래서 합리적 의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심증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판사가 더 믿음을 가지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말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자유 판단의 기준도 말씀드렸었죠. 그쵸? 자유 판단의 기준이 뭐라 그랬었어? 바로 논리 법칙과 경험 법칙인데,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의심 없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한다는 거야. 응? 이것도 색깔 바꿔볼까? 진하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좀 이해를 돕자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유죄의 증거를 사용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가져온 증거물이어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증거 중에서, 그죠? 판사가 어떤 것을 더 신용하느냐,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을 갖다가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바로 뭐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더 드렸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여자가 살인을 당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여자가 죽었다고 봅시다.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만, 그죠? 피해자를 조사했더니만 사인도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그랬더니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을 보니 회칼도 있었고, 야구방망이도 있었고, 피 묻은 장갑도 있었고, 유리창에 묻은 지문도 있었고, 도라이바도 있었고, 수면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범인을 잡아서 피의자, 피고인이겠죠. 법정에서면은. 자, 피고인에게 이제 유죄를 때리려고, 살인죄의 유죄를 때리려고, 유죄를 갖다가 지우려고 딱 보니까,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그 국가수에서 나와 있는 감정인의 자료에 의하니 이 사람은 회칼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등허리하고 팔짝에 보니까 칼로 이렇게 예리한 칼로 찢은 자국이 이렇게 막 있어. 그러면 요 회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겠죠. 판사가 그 범행에 사용한 증거 중에서 이 회칼에 대해서 더 어떻게 돼요? 신용을 하겠죠. 그죠? 죽은 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등허리하고 또 팔, 배 이런 데서 야구방망이로 맞은 흔적, 멍이 들어있다 이거야.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바로 유죄의 증거로 판사가 더 믿음을 가지겠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증명력을 판사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나중에 판결문을 뒤져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살인죄에 어떻게 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는지 판사가 거기다가 기록합니다. 뭐라 기록하냐면,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뭐 회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쳐서 죽였다고 하던데,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온 흔적을 보니 멍든 자국도 있었고, 예리한 칼로 찔린 거로 보아 피고인이 살인한 것이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쓰겠죠. 거기다가 기록을 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증명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죄의 증거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증명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증명력이라는 것은 판사가 어느 증거를 더 신용하느냐, 더 믿느냐를 바로 증명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증거 중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온 증거물 중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판사가 그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신용해서 믿어서 증거로 채택했느냐, 바로 그 어떤 신용성, 믿음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살해 현장에서 나와 있던 이 많은 6개의 증거 중에서, 그죠? 6개의 증거 중에서 판사가 어떤 것을 더 신용하느냐, 그죠? 어떤 것을 더 신용하느냐, 그죠? 예. 그 신용을 믿는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증명력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 증거 중에서 판사가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쓰느냐, 증명력을 더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자유다. 판사의 마음이다. 판사의 개개인 법관의 자유 마음이다. 그걸 갖다가 자유심증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느냐는 법관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 법관의 마음이에요. 판사의 마음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